79년생으로 올해 44살인 양동근은 9살 때부터 아역 연기를 했었는데요. 9살 때 신문에서 오디션 광고를 보고 엄마를 졸라서 아역 오디션을 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7년에 드라마 탐니로 데뷔한 양동근은 이후에 드라마 서울 뚝배기 등 많은 작품에 출연해서 성인 뺨치는 능숙한 연기력으로 당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오히려 힘든 게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택시기사를 하시고 어머니도 집안일을 하시느라 그는 어릴 때부터 촬영장을 늘 혼자 오고 갔는데요. 어른들뿐인 촬영장이 늘 혼자였다고 합니다. 당시엔 아역 배우에 관한 노동 법안이 없다시피 해서 밤 12시까지 촬영을 하고 집에 왔다가 새벽 3시에 다시 버스를 타고 촬영장으로 나가는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 아역 배우 인권이나 촬영 환경이 상식 이하여서 촬영장에서 정신적 신체적 학대도 많이 당했었다고 합니다. 울어야 하는 씬을 찍는 도중 양동근이 울지 않자 감독이 양동근한테 빨리 울어! 라고 고함을 치고 심지어 그의 눈에 담배 연기를 갖다 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양동근이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아줌마가 다가와서 오, 아역 배우 아니야? 악수나 한번 하자 라고 해서 악수를 해드렸는데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양동근은 그분은 사실 장난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무서웠고 그 이후 성격이 더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어린 맘에 비비탄 총이나 쌍절곤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말수도 적어지고 낯을 많이 가리는 소심한 성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동근은 13살 때 드라마 촬영에서 20대 중반의 연출팀의 한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은 당시 힘들고 어렸던 양동근을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양동근이 말하길 내가 처음 만난 가장 따뜻한 어른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만나기 쉽지 않았던 따뜻한 어른. 촬영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항상 본인의 집에 재워주고 형의 가족들 또한 양동근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준 어른이었어요. 형 집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동화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동근이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 해서 놀이동산도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 형이 말하길 보통 아역 배우들은 엄마가 데리고 다니는데 동근이는 늘 혼자였어요. 그런 게 안쓰럽고 너무 짠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드라마가 끝나고 바쁜 스케줄 때문에 형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요. 10년 뒤에 형을 우연히 만나서 연락처 교환을 했었는데 형의 연락처를 분실하게 되고 다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형을 너무 보고 싶었던 양동근은 형을 찾기 위해서 한 방송의 프로그램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양동근이 갖고 있는 형의 단서는 형이 그려준 양동근 초상화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방송 고지를 띄었음에도 형의 소재는 쉽게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기적적으로 방송사에서 형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토록 그리웠던 형을 만나게 됩니다. 와, 이렇게 30년이 흘렀어. 세 자녀의 아빠가 돼 있고. 대단하게 잘해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찾아갖고 고맙기도 하고 좋네. 그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20년 후에 자신을 왕따시켰던 가해자를 찾아가서 복수극을 벌이는 내용을 다룬 영화 응징자의 가해자 역할로 출연을 했는데요. 난 너 한눈에 알아봤는데. 헐. 이러면 알려나?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 참. 그래, 잘 지내지?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젖 같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 기억도 안 나. 그의 살벌한 가해자 연기를 본 네티즌들은 양동근 학창시절에 좀 놀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연기가 아니라 학폭경력죄가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하지만 사실 그는 중학교 때 애들이 아역 배우를 했다고 비아냥대며 왕따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수업시간 발표를 할 때 애들이 의자에 바늘을 올려놓거나 농구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일부러 공을 얼굴에 맞추는 등 집단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근은 횟수로 35년차 배우인데요. 그동안 많은 배우들이 양동근의 연기를 보고 극찬을 자아냈었습니다. 서울뚝배기요. 저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전화 안 왔어요? 아직 없어. 동식아 잘 가. 얘는 어렸을 때도 연기 잘했구나. 아, 이게 최고죠. 이게 최고죠. 내가 연기가 딸려 죽겠어. 윤혜 선생님이. 양동근은 인터뷰에서 연기는 일이고 힙합은 내 인생이다 라고 할 정도로 힙합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그가 힙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창시절의 연기에 대한 회의감과
사춘기가 시작되어서 많은 방황을 했었는데 인생의 답을 찾고 싶었던 그는 랩과 춤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런 에너지를 표출하는 방법이 랩과 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로는 그 답을 찾지 못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서 가족에게서 인생의 답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댄스 그룹을 만들어 용돈을 벌었을 정도로 힙합에 대한 열정이 깊었던 양동근은 24살 때 윌이란 그룹에서 래퍼를 맡아서 정식으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29살 때 힙합 콘테스트에 출연해서 그는 우승을 거두었는데 그곳의 콘테스트의 심사위원이 타이거 JK였다고 합니다. 이후 JK와의 이어진 친분으로 타이거 JK가 양동근의 첫 앨범을 프로듀싱해주면서 1집 앨범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쇼미더머니3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했었는데요. 원래 래퍼 비지와 같이 출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비지의 개인 사정으로 혼자 출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2차에서 디보와 정상수를 합격시켜서 그의 독특한 심사 기준에 많은 이들이 의아했었는데요. 내가 본 것들은 뒤죽박죽 피카소 알아서 눈치 까고 나를 반겨 영디보 나는 반쯤 돌았고 날 죽여줘 좀 쉽게 난 사람 살려 심폐소생술 이 랩 그렇다고 거만하지 않은 모라파 나를 점이 맘에 들어 처음부터 리듬의 무지개 여러 가지 빛깔을 맞춰 그를 쩍쩍질하는 것이 그의 이런 심사에 대해 불만을 가진 타 심사위원들의 조리돌림과 비난들이 있었는데요. 동훈 씨, 들리세요? 안 들리는 줄 알고.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었고요. 동근이 형이 또 한 분을 살리셨어요. 힙합 구조되세요. 힙합 구조되세요. 심사 기준들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동근 씨가 나는 더 높은 것 같은데. 높고 난해해요. 동근이 형은 세상이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 사람 왜 저러지? 미쳤나? 하지만 3차에서 디보의 랩이 훗날 재평가를 받으면서 같은 랩 같은 옷 근데 전혀 멋이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항상 뭔가를 얻지 그게 뭐가 됐든 여자랑 항상 가까운 나의 거리 삐딱한 모자 깨끗한 신발 내가 하는 것을 조차 누가 하던 여자들은 콧가 디보를 발굴해낸 양동근은 많은 찬사를 받게 됩니다. 양동근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20대 초반에도 많은 방황을 했던 그는 그 무렵 기독교에서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고 너무나 외로웠던 순간 신앙이 찾아와서 우울증에 많이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랩네임이었던 미친 사람이란 뜻을 가진 매드맨에서 자신의 이니셜인 YDG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는 아무런 뜻이 없던 YDG란 이름에 뜻이 생겼다고 밝혔는데 뜻이 생기게 된 계기는 그는 2013년에 미국 할렘가로 떠나서 흑인에게 기독교 음악을 배우고 할렘 사람들과 콘서트 무대를 서는 내용인 블랙 가스펠이란 다큐 영화를 찍게 되는데요. 여기서 블랙 가스펠의 뜻은 흑인 기독교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할렘에서 만난 블랙 가스펠의 거장이자 자신의 가스펠 선생님인 위다 아딩 선생님께 YDG 이름의 의미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 딜리버럴 폴 갓 하나님을 위한 젊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